예, 오늘 아직 그 시간 여분이 있어서 한 열흘 정도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특히 주말반은 열흘 가지고 충분할지 아니 2주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반이 70% 정도가 출석이 돼야 돼서 열흘이 넘어가면 좀 250시간에 좀 빡빡할 것 같아서 한 열흘 정도는 최소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첫 강의 제가 좀 하고 소개 또 말씀 좀 드리고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공개가 될 겁니다. 그 유튜브로 공개가 되고 동영상들 또 이런 관련된 자료들도 이제 일부 유튜브 자료들, 동영상 자료들도 공유가 되고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공유가 될 겁니다. 그 일정표라든지 이런 게 계속 업데이트 되고는 있습니다만 좀 보이실까요? 그 오늘 제가 하고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범위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걸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같이 저하고 있는 연구 교수님 그 기초 부분 이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도 제가 다시 와서 하고 이제 목요일도 결정이 됐어요. 목요일에 영농형 태양광 정택중 그 대표께서 오셔서 하고 오후에는 한국재생에너지협회 총장 정우식 그 맨날 국회의원 나가고 정책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 대한 것 또 마을 태양광 사업을 지금 그 뒤에서 기후부랑 총괄로 조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우식 총장께서 오시기로 되고 아직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만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그 이제 구처럼 생겨서 볼처럼 이제 구슬같이 조그만한 구슬처럼 생겨 있는 되게 이제 평판형으로 나뭇잎처럼 이렇게 널쩍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3차원적인 그런 소기업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안현우. 그 다음에 목진광 팀장이 오셔서 강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마을 태양광 그 마을의 1메가와트 이런 거 오늘 좀 잠깐 소개를 드릴 거예요. 마을 태양광을 해주시는 그 교재를 개발하셨던 분이에요. 애공단에도 있으셨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기관으로 가셔가지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여기서 이제 행안부가 총괄을 하는 마을 태양광 사업 아마 이틀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다 이분이 하셨는데 오셔서 직접 그 개발하신 제가 감수를 했어요. 그 2일짜리 그 교육 프로그램의 교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시고 또 여기는 이제 그 완전 교육만 전담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하고 여기 사흘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 현장에 이제 BK 솔라 에너지라고 대표이사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또 이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이제 입지 분석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요번 주에 좀 오실 수 없느냐 25일 날 그랬더니 25일은 미국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미국에 있어서 다른 날로 맞추자고 하니까
가능하면 요 주에 좀 맞춰보도록 제가 오전 강의 하고서 또 오렌지를 하겠습니다. 이길송 전문은 우리나라 LS 산전에 태양광 1세대로 보급을 했고 그 사업도 계속 해서 사업 견적 내는 거에서부터 이제 LS 산전에서 이제 모듈 사업도 좀 하고 이래서 모듈 만들고 시스템 구성하고 인버터 갖다 붙이고 발전 사업 전체에 대해서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남재우라고 해서 BIPV 또 도심형 태양광 이런 쪽에 전문하신 분으로 해서 하고 정우식 총장은 아까 얘기를 드렸었고 그 원창섭 박사가 우리나라 수상형 태양광의 그 최초 우리나라에서 보급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으로 가서 수출도 하고 지금은 이제 개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원창섭 교수가 저희 학교에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또 학교도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해주고 앞으로 또 필요한 부분 말씀 주시고 이거 좀 늘 하면서 고민이었다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전임 총장님이신 그 신동열 총장님이 주로 인공지능 강의하세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관련된 또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어떻게 해달라 하는 거를 그 두 분들이 다 들었어요. 실제 그 박사를 받으신 신동열 총장님하고 같이 박사를 하신 분, 또 KT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하신 그 회사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또 그분들이 적절한 부분으로 좀 사례 요즘은 뭐 그냥 우리 쓰는 말로 인공지능에게 뭐 사업 계획서 만들어줘 어떤 부분 또 이제 모자라면 이것도 보완해줘 이런 거 말고 딴 걸로 해줘 하면 계속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런 활용법 어떻게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있는 것. 챗GPT가 제일 먼저 나와서 히트를 쳐서 좀 사용을 하다가 제미나이, 노트북 LM 이런 것들을 한참 붙들고 사용을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다 극복하는 이제 엔트로픽사에서 나온 클라우드가 코딩도 잘하고 이게 다른 채널들하고 연계하는 것도 잘 만들고 문건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잘 만들고 이래서 요번에 버전 5가 나왔는데 그걸 미국에서 바로 타 국가에서는 못 쓰게 만들어서 지금 그 바로 4.6 버전도 뭐 엄청 뭐 뭐든지 다 하니까 4.6 가지고도 해도 되니까 그걸 좀 안내 드리도록 하고 또 다른 것들도 예시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강의실이 좀 껌뻑이는데 조교가 와 있지를 않고 핸드폰도 사무실에 놓고 와가지고 통신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하죠? 한 시간 하고 쉬는 시간에 가서 제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서부터 이런 증상이 이 교실은 있었는데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껌뻑 그리고 뭔가 지금 설정이 지금 잘못된 건지 쉬는 시간에 우리 팀원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정들이 또 있는데 다른 과정들도 뭐 뭘 한다 이렇게 창업반들 그 창업반은 자문을 자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녹화를 안 한다고 했고 여기 토요일 반들 거도 유튜브로 다 올라갈 거예요. 제 거도 다 올라가고 그래서 유튜브 사이트에 가서 우리 했던 것들을 나 그때 피곤해 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데
편집까지는 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그냥 있는 부분 찾아보시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된다 하는 순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자료들도 다 올라갈 텐데 제가 다 이제 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설치 원가 뭐 이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업계에서 욕먹을 각오로 추택 태양광 3kW 설치 원가를 그 싹 다 설치 공개하려고 원가 합니다. 첫 어떻게 번째 현대 하는지 635W 모듈 5장인데요. 이것의 몇 원가는 장이 70만 원입니다. 들어간다. 두 번째 인버터는 금비전자 현대 제품 양면형 40만 원입니다. 뭐 세 번째 금비전자 구조물은 인버터 50만 원입니다. 네 번째는 얼마 설치비와 한다. 인허가비, 경비, 전선 및 부자 재비를 포함해서 이제 1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원가는 대략에 70만 이제 원입니다. 원가가 최종 얼마 판매가는 들어간다. 330만 원이고 부가세 포함. 동영상들이 이제 주르륵 있어요. 수직형 뭐 유지 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주무시거나 졸릴 때 한두 개 틀어볼 요량으로 좀 했고요. 이제 보급 업체 이제 광고가 더 많은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보급 업체는 이번에 그 레스코 업체라고 그래서 에너지 공단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기업 뭐 보급을 했다가 사고를 치거나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마을 태양광이나 이런데 보급하면 문제가 되겠다 하는 기업을 빼고 200개 정도 기업을 따로 추렸어요. 그 인증을 레스코 기업이라고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 솔라 뭐 이런 거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업체들 명하고 다 돼 있고 경기도하고 주소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는 경기도니까 200개 정도가 각 정부 다 공유가 돼 있고요. 경기도만 따로 제가 빼서 조사를 따로 했고 홈페이지나 이메일 이런 것들이 따로 맺어지게끔 솔라 테라스 에너지스 이런 데들은 그래도 믿을만하다는 게 SPB 뭐 신성도 꽤 옛날에는 태양전지도 만들고 과천으로 분당 쪽에 있다가 사옥을 아예 옮겼어요 과천으로. 그래서 뭐 홈페이지도 있고 이메일도 여기는 좀 더 공개돼 가지고 있고 제천 또 지방에도 공장들이 또 모듈 공장들을 가지고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에너지, S에너지도 꽤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S에너지 대전에도 공장 모듈 공장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 이런 그래도 믿을만한 이제 회사들 안양권, 용인권 계시면은 몇 번 용인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용인들 이런 데들하고 얘기하고 상담하면 좋겠어요. 그 지역 업체들인데 레스코 업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하고 뭐를 하면 전반적이게 이게 이렇게 도는 거. 오늘 이제 하루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이 범주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게 되고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 이 범주의 그 윤곽을 잡은 거에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더 세밀하게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업체들 이렇게 다양한 소스로 있는 거 이 자료도 원본으로 그대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된다 하는 거고 오늘은 1강하고 2강 있는 형태대로 글꼴의 일부가 여러분들도 그냥 읽기 모드로 읽어서 나중에 다시 세이브 해가지고 폰트를 집어넣으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폰트가 설치 안 돼 있을 때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태양광 발전 원리 또 그
그 정책 그 적용 사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태양광 발전이 되는지, 구성 요소별 기술은 뭐가 있는지, 또 이제 이 아직은 정책에 연관을 많이 받아요. 또 국내 시장 적용 응용 사례, 오후가 주로 이거를 또 다양한 적용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걸 오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간 중간에 시간이 되면 좀 쉬었다가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그러면 12시 되면 식사를 오늘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빌딩 있는 거가 10대 빌딩이 이렇게 생긴 그 저번 토요일 날 한 계단 강의실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고요. 그 이쪽에가 이제 도서관 있는 데입니다. 큰 거 그 로봇 같이 생긴 머리 형태대로 주차 문제도 그 직원들이 바로 출근하면 어떻게 제일 최소 비용으로 이 경기도한테 주차비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일 10,000원을 지급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런 거는 허락이 안 된다 해서 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딴 데는 월에 이거 강의 들어주면 돈도 준다. 월급식으로 강의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몇 명이나 지금 이거 추진할 수 있겠느냐? 뭐 자기들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껌뻑껌뻑거려. 자기 뭐 할지 모를 거야. 그 조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가만히 놔둘 때 나오는 증상이거든. 내 생각에는 파워 세이빙 모드에 시간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지금 단자 연결은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 지금 현재는 그 파워 세이빙 모드를 쉬는 시간에 학부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해서 좀 어떻게 문자가 갔어? 학생들 중에서 너무 잘했네. 껌뻑이는 문제가 그 전서부터도 있었어요. 대학원생들하고 얘기를 여기서 몇 번 미팅을 했거든요. 여기가 21동이에요. 21동 여기가 2층 117호고 지금 우리들이 있는 거가 지금 23동이고 23동 있는 거에 여기가 1층이에요. 1층 뭐 114호, 113호 뭐 이런 식의 방번호 있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22동 그 이쪽 중간에 있는 날개가 22동 있는데 그래서 20 있는데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여기에 CNS 빌딩이 새로 있는 여기에 7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7층 식당은 좀 비싸요. 이따 이제 따로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안내를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안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나가시면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길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좀 그리고 하고 여기가 20 이제 1동 있는 형태이고요. 그 옆에가 이제 다른 공대 식당 있는 데인데 그 옆에 지어진 게 또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5동, 26동, 27동 여기가 이제 산학협력관 여기 주차장 여기가 이제 산학협력관이 있는 여기가 제2공대입니다. 제2공대라고 부르고 제1공대라고 부릅니다. 1공대에서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다가 커피 마시고 이럴 때는 이쪽에 가서 음료를 하실 수도 있어요. 커피 앞에 커피 누라고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은행 가야 된다 하면 여기에 은행 업무들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좀 이게 있고 이쪽에 은행 업무를 좀 볼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식당이 있어요. 그 1층 지에 1층이나 맨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 나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여기에 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로 가면 제일 아래 지하층인지 1층인지 헷갈리는데 그 지하 1층이라고 하든지 그 아래에 공대 식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대 식당이 제일 저가예요. 6,500원. 여기보다 더 싼 게 이제 이렇게 학기가 끝나가지고 학생 식당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서관 옆에 학생 식당이 있어요. 여기 학생 식당. 학생 식당은 더 저렴하죠. 4,500원, 5,000원 뭐 그 공대 식당이나 학생 식당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더 가까운 것이 공대 식당. 이 산학협력관에 가도 샌드위치나 이런 걸 팔 수 있는 데들이 있고 저쪽 기숙사나 이런 데 쪽에도 있고 또 이제 더 쭉 저쪽으로 가면 교직원 식당이 있는데 그럼 8,000원 정도 해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1만 원 정도 예비를 좀 책정해주면 몇 번 다시 좀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6월 30일 날 좀 6개 학교들 그 책임자들하고 경기도하고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6월 30일 이런 때에 가서 좀 여러분들 또 건의사항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운영 초기에 좀 말씀을 주시면 자기들도 이제 우리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 알고 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뭔 항목으로 그걸 좀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럼 공무원들이라 자기들이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에이전트를 끼워가지고 뭘 해야 되는 형태인데 그게 이제 불법이 되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 하고 하면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조금 식사하시고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떤 편의시설 있는지 은행 업무와 전화들은 다 통화가 되고 인터넷 이제 출력하는 것들도 여기 2층에 가시면은 인쇄물들 파일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식사 안내를 좀 드렸고요. 태양광 발전 원리 있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은 발전 원리는 빛을 이렇게 태양광에 빛에 있는 것을 받으면 그 태양광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파장을 이렇게 가지고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다양한 에너지가. 그러면 이 태양 전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광이 흡수가 첫째 돼야 되고 빛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그 전하의 알갱이를 생성을 해요. 이게 전자와 호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 흡수가 안 되는 것들은 통과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과를 못하게 해서 다시 대반사 시켜가지고 발전을 또 하게 만드는 형태도 있고. 그러면 생성이 된 거를 전기를 이렇게 전자하고 호를 딱 분리를 이게 이제 플러스고 이게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형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온 게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가 플러스로 있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고 항상 전압은 양단의 전압은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이렇게 저수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있으면 수압이 이렇게 걸려 있듯이 수압하고 비슷하게 이게 전기의 높낮이 전기의 높은데 낮은데 있는 부분에 압력이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수압도 이 에너지처럼 이게 접촉이 뭔가 설정
방을 바꿔달라고 그러든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 혼자 계속 30분 일찍 나와서 학생들하고 점검을 하라고 해도 전문가들이 아니라 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이제 영어로는 voltage across the two terminal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양당 간에 전압이 걸린다. 전압을 걸면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고 수압이 걸려 있으면 물이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물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일을 하듯이 전류가 흐르는 형태대로 전압과 전류 곱의 형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전력을 그 전력이라고 둘이 프로덕트가 같이 이 곱의 형태대로 전류가 하나도 안 흘러버리면 전력은 0이 되고 전압이 거의 전압 차이가 없어. 아예 저 바닥이야. 그러면 그것도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전류가 흐를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개방 전압이 0인 곳, 또 이제 이렇게 단락 전류에서 이렇게 쇼트를 시켜가지고 이제 전압이 0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형태대로 어떤 위치 에너지가 없게끔 개방을 시켜가지고 전압은 높은데 전류는 안 흐르는 개방 둘 다 이렇게 선을 띄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하가 요 전하가 이렇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흐를 수 있게끔 분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전기의 작은 알갱이들이 양쪽 어디로 한쪽으로는 한쪽으로는 이렇게 양쪽 다 둘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만나면은 재결합이 돼가지고 그냥 커플로 이렇게 돼서 쌍으로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그냥 빈 동공과 같은 빈 자리예요. 여기에는 실제로는 전자 하나 알갱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싹 만나면 그 소멸이 됩니다. 전자와 홀이 만나서 쌍으로 재결합해서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둘이 같은 곳에서 있게 되면 소멸에 전기를 손실을 내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딱 분리가 제대로 되게끔 양 끝단으로 그래야만 전압을 딱 차이를 만들 수 있고 둘이 싹 분리가 돼서 개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 전류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얼마만한 차지에 몇 개가 이제 개수가 얼마만한 속도로 이동도 있는 거에 대고서 전개가 얼마나 전압 차이가 얼마나 포텐셜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너무 심한데 좀 쉬었다가 이거 하고 한 장, 두 장 정도 보고 이 문제를 고쳐가지고 다시 또 하도록 누가 문자를 넣어주세요. 대학원생하고 여기 지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이거 점검이 안 됐는지 그래서 수집하는 거, 여 개념만 하고 좀 이 문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밴드, 아까 물의 높이, 이 물의 낮은 지역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전기의 높은 부분 P타입, 전기의 낮은 부분 전자가 많은 그 유형이에요. 홀이 많은 유형이 P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극성적으로 좀 더 높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하면 P는 흐른다. P타입에서 N타입으로 흐른다. P는 우리 부모님한테서 우리 자식으로 손자로 P가 리니지가 플로우 이렇게 P 흐른다. 이렇게 P타입하고 PN 접합 있는 거에 자꾸 헷갈려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헷갈릴 게 없다. 그냥 P는 흐른다고 외워라.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볼 때
전부 다 자동으로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학부생들하고 대학원 강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뭐 기억에 틀림이 없이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빛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면 그 빛 에너지 받으면 이게 그 첫째로 하는 일이 흡수가 돼서 생성을 합니다. 광으로 이제 항상 쌍으로 또 생겨요. 일렉트론 홀 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하고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가 사실은 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까 있었으면 물이 전자고 물의 빈 공간이 그 홀인 걸로 컨셉을 잡으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와 홀이 쌍으로 이렇게 생기고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홀은 여기가 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흡수가 되면 이쪽으로 분리가 되고 분리된 거가 전하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와서 흐르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홀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홀은 이렇게 흐르고 전자는 이렇게 흘러서 둘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이제 소멸이 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치 우리 지구에 물이 바다에 엄청난 양으로 있듯이 전극 일렉트로드에는 전자의 바다에 전자가 뭐 끝도 없이 많아요. 거기 금속 있는 소스에는. 그래서 그 물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물이 위로 에너지 위로 상승했다가 비가 돼서 다시 내리고 그 비 내서 내린 게 이제 하천으로 흘러서 또 다시 바다에 또 기온이 되면 상승을 해서 이렇게 돌듯이 전기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태양에서 에너지 받아가지고 에너지 받은 거가 이제 좀 둥 떠서 있다가 낮은 데로 골짜기들 내려오면서 일들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에너지 써먹고 나면 다시 그 바닷속으로 그 전기 알갱이들의 바다 있는 대로 같이 좀 그라운드 있는 대로 포화가 된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돼서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 더 그 조교들 오라고 해가지고 먼저 고치고 좀 그동안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들 또 궁금한 사안들 얘기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오늘 그 토요일 날 우리 개강식 했는데 몇 분은 이렇게 그때 소개하면서 뵀던 것 같은데 오늘 처음 그때 소개하고 그러셨죠. 오늘 처음 오셨던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 있으실까요? 오늘? 예. 이따가 그 소개하는 시간 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또 좀 자기 조남하고 나는 뭐 때문에 듣는다 이런 거 좀 이런 부분으로 강의가 좀 구성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그쪽으로 좀 제가 연사도 초빙하고 더 자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때 이제 생성형 말고도 데이터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런 것도 해달라고 그랬어. 그쪽 두 분이 다 그 자리 배석해서 듣고 계셨고요. 그쪽의 강의가 보완될 것으로 믿어져요. 질문 없으실까요? 그 연락 갔을까요? 누가 아까 문자 하셨던 우리 분이 다시 안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할게. 연락드렸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껌뻑껌뻑 하는 거죠. 어디 접촉이 지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타이머 문제뿐만 아니고. 근데 이런 증상이 그 전서부터 있었거든요. 올 때까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올 때까지 다른 자료 설명만 좀 드릴게요. 그 아까 수업 일정표
또 레스코 업체들 중에서도 경기도 업체만 따로 빼서 추가적으로 홈페이지하고 연락처, 이메일을 공개 안 한 데들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다른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뭐 수직형 100km, 뭐 산단 태양광 발전의 ABC. 여기서부터는 좀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 박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사항이 완벽히 확인이 돼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개발 제한 구역 포함 여부. 개발 제한 구역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해당 부지의 토지 이용 계획원을 열람하면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삼상선로 여부. 한전 용량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업 부지 삼상선로가 있어야 하는데요. 삼상선로 간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며 한국전력개통공사 시 태양광 발전소와 삼상선로 간 거리가 200m 초과할 경우 200m당 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전 개통 연계 용량 확인. 태양광 발전 사업은 한전의 전기를 송전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송전해주는 선로를 바로 한전 개통 연계 선로라고 합니다. 한전 선로 용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선로가 가득 찬 경우는 더 이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전 선로 용량이 꽉 차 있는 경우 한전에 개통 연계를 신청하고 소정의 비용을 내어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한전 용량 확인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 사이트 분산 전원 연계 정보에서 분산형 전원 용량 조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직접 해당 지역 한전지사에 한정 용량이 있는지 전력 공급팀에 전화 문의를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역 일사량, 일조량 음량 확인.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사업 특성상 햇빛은 수익,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사업 부지 일사량, 일조량을 분석 계산하여 일일 발전 시간 및 효율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부지 인근에 음영을 발생시키는 장애물 및 나무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모듈은 장애물 음영이 지면 발전량을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동네 민가와 이격거리 계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치할 태양광 발전 사업 해당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마다 허가 조례와 이격거리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 조례를 확인한 후 가급적 동네 민가와 거리가 먼 태양광 사업 부지를 선택해서 진행해야만 태양광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동네 민가와 가까울수록 민원 발생 여지가 높아지는데요. 동네 민원이 발생되면 터무니없는 금액 보상을 바라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와 동네 주민들의 마찰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네 민가와 가까운 태양광 부지를 선택하는 경우 동네 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드린 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해야 민원으로 인한 개발 행위 허가 연기 및 태양광 공사 지연 없이 완만하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빵이었나요? 아니면은 이거 틀어놓으니까
이거 틀어놔도 계속 깜빡했어요.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 박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제가 뭐 하나 실패 껐는데 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태양광 발전 사업 피해 보시는 사업자분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의 피해 유형별 사례와 7가지 확인 사항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소 인허가. 태양광 발전소만 준공되면 바로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홍보했는데 태양광 공사 일정이 계속 연기되어서 제가 직접 알아보니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연기되고 있었어요. 개발행위 허가 취득 전인데 마치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과장 홍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내가 체크해. 발전사업 허가 취득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각 지자체 허가 조례사항 강화와 민원 발생으로 인해 허가 취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고 공사 계획이나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 일정표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허위 견적. 태양광 발전소 계약하기 전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저에게 홍보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용해보니 당초 업체에서 받은 사업 제안서 수익률보다 훨씬 수익이 적었어요. 처음 받는 높은 수익률이 안 나오는 원인은 사업 제안서 수익률에 적용된 긴 발전 시간과 현실에 맞지 않는 높은 S&P와 REC 가격 적용을 해서이고 전체 태양광 공사 기간을 터무니없이 짧게 적용해서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계약전 견적 및 각종 수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물 REC 단가 및 S&P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력거래소 사이트를 방문해서 현재 단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는 www.kpx.or.kr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입지 정보, 한전 개통 선로 여유 용량, 경제성 분석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전 개통 선로 용량 확인은 지난 영상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8단계 과정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공업체의 공사계획 일정표와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표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 발생에 의한 사업 취소. 공사가 지연돼서 확인해보니 주민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설계도면을 작성을 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해당 사업지 지역 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 철회 및 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투자자가 계약금, 중도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민원 발생으로 인한 태양광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 100% 환불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설치 지역 지자체에도 민원 발생으로 태양광 사업이 취소되는 죄송합니다. 그 시스템 팀 불렀으니까 와가지고 금방 수리될 거고요. 첫날부터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와이파이요? 그거는 제가 학생한테 좀 물어볼게요. 저도 와이파이를 여기 안 써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일단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없는데 혹시라도 자료 주시면 제가 메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네. 신청서요?
신청서는 제가 모자라신 분 있으면은 점심시간 끝나고 가져올 테니까 그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니터가 깜빡거리신다고? 그 뭐지 이러다가 갑자기 꺼졌다가 갑자기 또 켜지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토요일부터 그랬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토요일 중간에 나가가지고 돈줄 알았는데 방금도 그러신 거죠? 아까 내 영상 켜져 있는데도 계속 그랬다가 들어서 혹시 전동기 많이 사용하시나요? 어떤 핑 많이 안 했었던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빠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될 수 있을까요? 접촉이 안 좋은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그룹 미팅 할 때도 보면 이 방만 좀 깜빡깜빡거려요. 아, 네. 이 툴을 아예
그럼 5분만 한번 쉬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했다가 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5분 정도도 안 되면 방을 다른 방으로 방 다른 데도 알아볼까? 아, 네,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약했어? 오늘 종일 예약해야 돼.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그런 게 아니거든. 저거 그룹 미팅 할 때도 매번 그랬잖아. 왜 이번? 그리고 그룹 미팅에 안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아무 감이 없잖아. 너희들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방에 문제 있다. 다른 방을 예약을 해놓을까? 못 줘요. 아니 못 준다고. 일찍 나와서 좀 줘라고 그랬더니 이게 현장에서 거의 사고 생기는 게. 그 예약한 방에 가서 지금 점검을 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기기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일단 교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